여러분, 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한 가족 웹툰 작가 사건 아시나요? 1,000만 원에 얽힌 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게임 개발자로 저와 비슷한 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저희 둘을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만날수록 편안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아주버님도 웹그림 작가라는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늘 저의 직업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자식이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괜찮은데 며느리까지 그러는 게 싫다나 뭐라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가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렇게 신경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게임 개발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번 집에 늦게 들어오니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도 바쁜데 전화해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립 때부터 계속 같이 했었기 때문에 사장과 작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었죠. 사장님도 저를 항상 막내 여동생처럼 챙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할 때가 있었어요. 시댁 일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소영이 너가 언젠가는 크게 될 거라고 확신해. 내가 너 첫 작품 보자마자 계약하자고 했던 건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 이렇게 항상 사장님에게 조언을 들으며 제 마음을 다잡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한번 참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가 제 직업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죠. 너는 아직도 변변한 작품 하나 없이 글만 쓰고 있는 거니? 말만 작가지. 이건 뭐 남들한테 며느리 작가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민망해. 똑같은 작가인데 상수 봐봐라. 얼마나 자기 일에 매진해서 잘하니? 급기야 아주버님과 비교를 하면서까지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나요? 그럼 작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저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라고 했나요? 그리고 저도 엄연히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예요. 저는 제 작품에 자신이라도 있지. 아주버님은 작품 한번 보여주신 적 없지 않나요? 지금 말 나온 김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좀 볼까요? 아주버님은 항상 본인을 웹그림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도 잠깐 만났을 때 같은 작가라면서 반갑게 인사했었거든요. 작가에게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서 작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말을 돌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날도 시모가 아주버님과 비교하면서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작품 한번 감상해보자고 했죠. 그러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에서 갑자기 내 작품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그리고 엄마는 왜 그렇게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재수 씨 말이 맞지. 난 소속사 없이 활동하지만 재수 씨는 엄연히 소속되어 있는 작가인데. 얘는 뭘 하니? 소속사 없이도 돈 잘 벌고 작가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소속되어 있으면 뭐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음 말짱 꽝이지. 속빈 강정이지. 시모는 저의 말에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아주버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걸 눈치조차 못 챈 거죠. 여기에서 더 기가 막혔던 건 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도 앞에는 음식만 먹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정말 남편의 본 모습인가 하는 생각에 잠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아주버님이 자신의 작품을 숨기기 위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달래느라 애를 먹은 채로 끝이 났죠. 저는 이날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리는 작품이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아주버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요즘에 네 아주버님이 여기에 그렇게 드나든다? 원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 너랑 비슷한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거 보면 전혀 작가 같지도 않고 그래. 저희 부모님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 근래 아주버님이 저희 부모님 가게를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키워주셨는데 아주버님을 보고 난 후로 저보다 더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동이 괜히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희 부모님 가게일까 하는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라이브 카페로서 꽤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그런 단순한 이유로 저희 가게를 찾아갔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게다가 엄마 말에 따르면 돈도 잘 지불하고 음식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매상도 올려주었기에 딱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피해갈 일을 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 가게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 가게 여자 손님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골 손님으로 오래도록 찾아와 주셨던 분들이었기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매일 오던 사람들이 안 오니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답니다. 도저히 어떤 곳에도 연관을 지을 수가 없었기에 답답한 날들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효자 작품 하나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는 만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에 꾸준하게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제가 쓴 작품이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몇 주간 장식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건 인기가 있는 작품들만의 특권이거든요. 무엇보다 그렇게 몇 주간 메인 화면을 장식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 입에 더 많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성 마케팅 이벤트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벅찼죠. 물론 저는 작가로 활동하는 예명이 있긴 해서 저인 줄은 모를 겁니다. 아마 시모가 저를 무시하는 이유도 제가 어떤 작품을 쓰는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작가가 되기 전부터도 대박나는 작품을 쓴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지 말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기에 이번에도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주변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바빠지고 외부 활동도 잦아지자 남편이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동태를 살피고는 했었죠.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느끼고 조심하기도 전에 이미 남편은 저의 정보를 캐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임 개발자라 워낙에 컴퓨터를 잘 다루기도 했기에 제 컴퓨터로 제가 요 근래 쓴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것이죠. 심지어 그 소설이 요즘에 핫하고 잘 나가는 작품인 걸 알게 되니 눈이 돌아갔던 겁니다. 남편은 이걸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 다 말을 해버렸던 거죠.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인 걸 알게 된 계기도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시모고 저에게 계속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같은 작가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더 웃긴 건 시모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면서 저에게 생전 안 하던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이제는 누구 밑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말실수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며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요새 이상하다. 왜 그렇게 사업에 집착을 하는 거야? 자기 사업 같은 건 생각도 없다고 게임 개발하는 게 좋다고 했던 사람 아니었어? 아니, 요즘 어머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만 보면 돈 이야기야? 내가 게임 개발하는 걸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남 밑에서 일하는데 그게 어디 쉬워? 나 정도 실력이면 회사 차리는 게 훨씬 잘 되는 거라고. 어떻게 너는 너만 생각하냐? 너 작품 하나 대박 났다고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남편은 자기 입으로 결국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칠 리가 없었죠. 추궁한 끝에 요새 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제 컴퓨터를 뒤져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닌 시댁 식구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의 태도에 제가 더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잘 되는 작품 하나 썼으면 당연히 가족들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 남편은 이미 결혼 전부터 제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런 말들이 더 배신감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날 남편의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쳤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면 가족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시댁에 말한 건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면서요. 아니 그럴 거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의 속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날 서로에게 실망감을 아는 채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에게 한 실망은 그저 본인 혼자 판단해서 저지른 일밖에는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날 이후 아주버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저와 있었던 일을 또 시댁에 말한 것이 분명했죠. 아주버님은 대박 작가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너무 뜬금없는 제안이었기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주버님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작품을 보지 못해서 재수 씨가 좀 못 믿어올 수 있는데 저 그래도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그림체도 좋고요. 재수 씨도 보니까 글 잘 쓰시던데 이번에 저희 둘이서 찐한 작품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평범한 로맨스나 이야기를 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망한 내용이 담긴 글을 저보고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였죠. 안 그래도 요즘에 자기가 스토리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 작품을 알게 되면서 그리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민망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장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재수 씨가 진짜 이 바닥을 모르네. 아니 그럼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왜 있겠습니까? 다 그게 먹히니까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줘야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이때 아주버님 눈빛은 욕망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그동안 아주버님이 자신의 작품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민망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요. 물론 요즘 웹소설이나 웹그림에도 가끔 그런 민망한 장면들이 연출되긴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이 더 아름답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그 선을 이미 훨씬 넘어선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본인의 작품도 그런 거일 테니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을 테죠. 자기가 이렇게 제안을 하며 제가 좋은 제안이라며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의 단호한 모습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노선을 바꿔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재수 씨가 지금 대박난 그 작품보다 더 돈 잘 벌 수 있어요. 제가 작품마다 1,000만 원씩 보장할게요. 안 되면 제가 줄게요. 어때요? 제가 아무리 작가라는 일만 했었어도 어느 정도 사회 돌아가는 것쯤은 압니다. 이런 걸로 저를 꿰어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신의 동생 와이프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해서 부모님 가게에나 가볼까 하던 참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자 엄마는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지금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주버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이유를 듣기도 전에 바로 부모님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저도 잘 아는 단골 남자 손님분께서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자신의 아내를 꼬셔서 바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 부모님과 사돈관계라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엄마 아빠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돈지간이다 보니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개인적으로도 친했던 사이였기에 아빠가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봐왔기 때문에 아저씨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셔서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과 자신의 아내가 바람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았더라면 저에게도 말을 하셨을 테고 이미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었겠죠. 저는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저씨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요 근래 들어서 여자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게 뒷조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있는 대로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그림으로요. 부모님 가게는 보통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유부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 가게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던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 그 여자들의 남편들조차도 단골 손님이었기에 이 아저씨처럼 저희 부모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부모님은 아주버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주버님이 웹그림 작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작품으로 매달 1,000만 원은 벌고 있다며 여자들을 꼬셨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좋은 차에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니 몇 천만 원쯤이야 금세 갚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돈을 준 유부녀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잠수를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희 부모님이랑은 사돈지간이라고 하니 더 말을 못 꺼내겠어서 가게를 올 수가 없었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몰랐던 남편들은 난리가 났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아주머니가 아주버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와서 같이 논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제 남편인 거잖아요. 제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자 아주머니는 그날 사진까지 찍었다면서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주버님과 여자 둘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람난 아주머니들도 결국 저희 부모님과의 인연이 더 깊었기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문득 아주버님이 뻔뻔하게 나올 걸 예상하고는 약점을 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소속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웹그림 작가 중에서 본명이 장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린 작품들 수집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이미 이 업계에서는 발이 넓기로 소문이 났었기에 이 정도 알아내는 건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은 잘하지 않는 걸 아셨기에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하셨는지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메시지로 여러 가지 작품 링크와 그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도 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내용도 흔히 말하는 싸구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 이걸 알아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작품 중에서
꼭 마치 너를 묘사한 것 같은 작품이 있더라. 나도 처음에는 두 눈을 의심했어. 그런데 그림으로 봐도 너랑 닮았고 직업, 남편 직업, 주변 배경까지 너를 알만한 사람이라면 너 이야기라고 생각할 법하게 만들었더라.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작품을 보니 누가 봐도 저인 것처럼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은 잡혀오게 되었죠. 남편도 뒤이어 들어왔는데 똑같이 경찰에게 붙잡혀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끌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할 짓이 없어서 게임 개발자라는 사람이 그걸로 여자들을 그렇게 꼬셔요? 아직 어린애들을 상대로 그러고 싶습니까? 남편은 게임 개발자라는 능력으로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여자들을 꿰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꿰어낸 것이 아닌 여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여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남편을 향해서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뭐? 니네 집안을 내가 무시해? 너는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는 거냐? 그딴 짓이나 하려고 나한테 사업하고 싶다느니 돈이 필요하다느니 말을 한 거냐? 너 같은 인간은 평생 콩밥이나 먹어야 돼. 알아? 그때 경찰서로 시모가 뛰쳐들어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자기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시모 앞에 미리 인쇄해놓은 아주버님 그림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어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래도 자랑스러워요? 시모는 제가 던진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똑바로 보기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여태까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큰 죄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아주버님도 더 이상 작가로서의 활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싸구려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라고 해도 누가 바람과 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까? 그 뒤로 시모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 찾아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친정집 근처에 작업실을 얻어 가게 일도 조금씩 도와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많은 시간에 저희 셋이서 가게를 보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본인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었죠. 아마 일부러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노린 걸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더니 있는 대로 난리를 치며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자기 아들들을 못살게 굴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런 인간들이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시모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은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가게를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건 바로 아주버님이 그린 그림의 인쇄물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엄마가 아주버님 작품 링크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싫다고 했지만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혹시 몰라서 갖고 있으려고 하니 꼭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눈빛은 처음 받게 쭈뼛거리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셨던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저 여자 큰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게다가 자기 동생 와이프였던 저희 딸에게 자기가 그림을 그릴 테니 이런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시모는 여기에서도 그 그림들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엄마가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말을 하니 시모와 친구들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 일은 매스컴을 탈 정도로 유명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잊혀져 갈 만할 때쯤 시모가 이렇게 난리를 쳐서 다시 각인이 된 겁니다. 본인이 판 무덤에 본인이 묻힌 셈이 된 거죠. 결국 시모와 친구들은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는 불이 나게 가게 밖을 빠져나갔어요. 아빠는 이때다 싶어 그들의 등 뒤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버렸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저렇게 추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인쇄물들을 다시 고이 접어서 가방에 넣어두셨어요. 아마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 다시 꺼내들려고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그 뒤로 시모는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그들은 본인들이 지은 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반대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작품이 더 잘 돼서 나름 유명한 작가 반열에 오르기도 했어요. 아마도 남편이 저의 복을 뺏어가는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